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이 AI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무서운데요. 그러다 보니까 처리해야 할 데이터 양도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반도체 기술로는 좀 버겁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뛰어넘으려는 움직임이 아주 치열합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AI 시대의 핵심 동력, 차세대 반도체 기술, 특히 빛을 이용해 데이터를 전달하는 실리콘 포토닉스 하고 또 이걸 패키징하는 CPO 기술이 요즘 정말 뜨거운 감자죠.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 기술 전쟁의 최전선, 특히 전통 강자 인텔하고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TSMC, 이 둘의 경쟁 구도 변화가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이걸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AI 모델들이 점점 더 커지고 복잡해지니까요. 필요한 연산량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근데 문제는 기존에 쓰던 전기 싱어 방식으로는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빨리 또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이게 한계가 좀 명확히 보인다는 겁니다. 전력도 너무 많이 먹고요. 그래서 이제 빛, 그러니까 광자, 포톤을 쓰는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이 대안으로 확 떠오른 거죠. 칩 안에서 혹은 칩끼리 빛으로 데이터는 주고받으면 속도는 훨씬 빨라지고 전력 소모는 확 줄일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AI 성능을 좌우할 핵심 기술로 부상하면서 이 분야를 오랫동안 파온 인텔하고 파운드리 최강자 TSMC 사이에 좀 미묘한 지각 변동, 그런 게 감지되고 있다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왜 꼭 빛이어야만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AI 연산이 많아지면 그냥 칩을 더 빠르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기존 전기 신호 방식의 구체적인 한계, 그게 뭘까요? 아,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물론 칩 자체의 연산 속도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진짜 문제는 데이터가 칩까지 오고 가는 그 길목, 여기서 생겨요. 흔히 데이터 병목 현상이라고 부르죠. 기존에는 구리선으로 전기 신호를 보냈는데 데이터 양이 많아지고 속도를 막 높이려고 하면 여러 문제가 터져 나옵니다. 첫째는 전기 신호는 거리가 멀어지면 좀 약해져요. 신호 손실이라고 하죠. 주변 신호랑 간섭도 잘 일어나고요. 둘째는 저항 때문에 열이 엄청나게 나고 그만큼 전력 소모도 커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엔진, 즉 연산 칩이 좋아도 연료인 데이터가 제때 공급이 안 되거나 길이 꽉 막혀 있으면 소용없는 거랑 비슷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칩을 아파트처럼 위로 쌓는 3D IC 기술이나 아니면 레고 블록처럼 작은 전문 칩, 칩렛이라고 하죠. 이런 걸 이어붙여서 큰 칩처럼 만드는 칩렛 기술, 이런 게 먼저 시도됐었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예 데이터 전송 수단 자체를 전기에서 빛으로 바꾸자. 이게 바로 실리콘 포토닉스 아이디어입니다. 빛은 전기 신호보다 훨씬 빠를 뿐만 아니라 에너지 손실도 적고 신호 간섭 문제도 거의 없어요. 비유하자면 꽉 막힌 국도 대신에 그냥 뻥 뚫린 광섬유 고속도로를 새로 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아하, 고속도로 비유 확 와닿는데요. 막힘없이 데이터를 쌩쌩 실어 나르려고 빛이라는 새로운 길을 낸다는 거군요. 자료를 보니까 특히 TSMC 행보가 아주 공격적이던데요. 쿠퍼라고 독자 기술 이름까지 딱 내걸었더라고요. 이 쿠퍼? 이건 어떤 기술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COPUP. TSMC가 이 실리콘 포토닉스 분야에서 딱 내놓은 핵심 기술 엔진 이름입니다. 컴팩트 유니버설 포토닉 엔진의 약자인데 이름 그대로 작고 어디에나 적용 가능하고 그러면서도 강력한 광학 엔진을 만들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죠. 기술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이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약 2억 2천만 개 트랜지스터가 들어간 전자회로 EIC 칩하고 한 1,000개 정도 광학 부품이 들어간 광학회로 PIC 칩, 이 두 개를 3층 구조로 쌓아 올린 형태예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 전자회로 EIC는 최첨단 6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서 성능을 최대한 뽑아내고 빛을 직접 다루는 광학회로 PIC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성이 검증된 65나노 공정을 썼다는 겁니다. 아, 공장을 다르게 썼군요. 네, 각자 역할에 가장 잘 맞는 공정을 조합해서 효율, 성능, 비용까지 가 잡겠다는 아주 영리한 접근이죠. 그리고 빛 신호를 칩 안팎으로 주고받는 방식도 중요한데 COPOP는 칩 옆으로 빛을 연결하는 수평 결합이랑 칩 위나 아래로 연결하는 수직 결합을 다 지원해요.
이러면 설계하는 입장에서 훨씬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되죠. 간단히 말하면 TSMC가 가진 그 최첨단 반도체 공정 기술, 패키징 기술, 그리고 광학 기술을 다 모아서 만든 차세대 데이터 전송 솔루션이 심장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와, 2억 개 넘는 트랜지스터에 1000개 광학 부품을 3층으로 쌓고 심지어 공정까지 다르게 적용했다니 이건 뭐 정말 정교한 기술의 집약체 같네요. 그리고 TSMC가 이 COPOP 엔진을 활용해서 CPO 기술 양산을 2026년에 본격화하겠다. 이런 목표를 밝혔다는 점도 중요해 보여요. CPO는 그럼 COPOP와는 또 다른 개념인가요? 네, CPO는 코어 패키지드 옵틱스, 우리말로는 공동 패키지 광학, 이걸 의미합니다. COU가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의 핵심 엔진이라면 CPO는 그 엔진을 실제 칩이랑 어떻게 같이 포장, 패키징하느냐, 그 방식에 대한 거예요. 기존 시스템을 보면요, 연산하는 CPU나 GPU 같은 로직 칩하고 전기 신호를 빛 신호로 바꾸거나 반대로 해주는 광 트랜시버 모듈이 메인보드 위에서 서로 좀 떨어져 있었어요. 데이터가 로직 칩에서 나와서 보드를 거쳐서 광 트랜시버까지 이동한 다음에 빛으로 바뀌어서 밖으로 나가고 그랬죠. 당연히 이 과정에서 시간도 걸리고 에너지 손실도 생기고요. 그렇죠. 거리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CPO는 이 광 트랜시버, 그러니까 광 엔진, OE를 로직 칩, ASIC나 GPU 같은 거 바로 옆에 아예 하나의 패키지 안에 같이 딱 붙여서 실장하는 기술입니다. 뭐랄까, 자동차 엔진을 트렁크에 따로 싣고 다니는 게 아니라 보닛 안에 제대로 딱 넣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데이터가 이동해야 하는 물리적 거리가 센티미터 단위에서 밀리미터 단위로 극단적으로 짧아지니까 데이터 전송 속도는 빨라지고 지연 시간은 줄고 전력 소모까지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거죠. TSMC는 바로 이 CPU 기술을 자기들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가진 CoreOS나 SoIC 같은 첨단 패키징 기술, 이건 여러 칩을 아주 가깝게 쌓거나 배열하는 기술들입니다. 이거랑 결합해서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에요. 2025년 말에는 초당 1.6테라비트, 그러니까 1.6T급 CPU 제품을 선보이고 2026년에는 본격적으로 양산 규모를 늘리겠다, 이런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특히 이 시점이 그 AI 칩 시장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가 차세대 CPU 기반 스위치를 내놓으려는 계획하고 딱 맞물려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업계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야, 기술 개발 로드맵뿐만 아니라 특허 경쟁에서도 TSMC가 인텔을 앞서기 시작했다는 소식,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제가 알기로는 오랫동안 인텔이 이 실리콘 포토닉스 분야에 거의 뭐 개척자이자 압도적인 선두주자였던 걸로 아는데 이 판세가 뒤집혔다는 건 진짜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단순히 특허 건수가 역전됐다? 이거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겠죠? 네,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의 신호입니다. 자료를 보면 2024년 미국에서 출원된 실리콘 포토닉스 핵심 기술 관련 특허 건수에서 TSMC가 50건, 인텔이 26건으로 나왔어요. 2023년에는 TSMC 46건, 인텔 43건으로 거의 비슷했는데 불과 1년 만에 격차가 거의 2배 가까이 벌어진 거죠. 와, 1년 만에요? 네, 2022년까지만 해도 인텔이 이 분야에서 훨씬 많은 특허를 내면서 기술 리더십을 보여줬었거든요. 이 특허 출원 동향의 역전은 단순히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이 분야의 연구 개발, 즉 R&D 추진력, 뭐랄까 모멘텀이라고 하죠. 이게 인텔에서 TSMC로 넘어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허라는 게 미래 기술 표준이나 핵심 기술 자산 IP 확보랑 직결되기 때문에 이 변화는 앞으로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 주도권이나 시장 지배력 경쟁에서 TSMC가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냥 양적인 증가를 넘어서 TSMC가 이 분야의 핵심적인 기술 과제들을 막 해결하고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인텔 입장에서는 좀 뼈아프겠네요. 실리콘 포토닉스 특허에서 TSMC한테 추월당한 거 말고도 인텔의 전체 특허 출원 건수 자체가 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내용도 있던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맞습니다. 인텔의 전체 미국 특허 출원 건수를 보면요, 2015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2,500건 이상, 많을 때는 3,000건 넘기면서 정말 왕성한 R&D 활동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2023년에는 2,263건으로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뭐 여전히 절대적인 숫자는 많지만 과거 추세랑 비교하면 이건 분명한 감소세죠. 특히 실리콘 포토닉스처럼 인텔이 오랫동안 공들여왔고 또 미래 성장 동력으로 강조했던 분야에서 특허 출원이 줄고
경쟁사한테 역전당했다는 점은 현재 인텔이 처한 좀 복합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단면일 수 있습니다. 아까 CTO 양산 계획에서도 TSMC는 2026년이라는 구체적인 목표 시점을 제시했는데 인텔은 아직 연구 개발이나 기술 실증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즉, 상용화 속도에서 좀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인텔의 이런 변화가 비단 실리콘 포토닉스 분야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다른 첨단 기술 분야, 예를 들면 파운드리 사업이라든지 차세대 패티징 소재 쪽에서도 좀 비슷한 전략 수정 움직임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게 현재 인텔의 전반적인 R&D나 사업 방향하고 어떻게 연결될까요? 네, 같이 묶어서 볼 만한 중요한 움직임들이 좀 있습니다. 첫째는 인텔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 분야에서요. 최첨단 공정인 18A, 1.8나노급 공정 개발은 순조롭다고 하지만 정작 이 공정을 사용할 외부 고객사 확보에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막대한 투자가 들어간 기술인데 외부 수주를 통해서 투자금을 회수하고 수익을 내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의미죠. 아, 고객 확보가 관건이군요. 그렇죠. 둘째는 차세대 패키징 기술로 기대를 모았던 유리 기판, 글라스 서브스트레이트 기술이 있습니다.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또 얇고 튼튼하고 칩도 더 많이 올릴 수 있어서 잠재력이 큰 기술인데요. 최근 인텔이 이 기술의 대규모 직접 생산 투자보다는 자체 개발한 기술 라이센스를 다른 협력사들한테 팔아서 로열티 수익을 얻는 방향으로 전략을 좀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만들기보다 기술을 파는 쪽으로요? 네, 기술 개발은 하되 실제 대량 생산이나 적용은 파트너사한테 맡기고 기술료를 받는 모델을 우선 고려하는 거죠.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은 현재 인텔이 경영 환경 변화 속에서 R&D 투자 우선순위를 좀 조정하거나 아니면 막대한 설비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직접 리스크를 지기보다는 기술 라이센스 판매 같은 다른 방식으로 수익화를 모색하는, 뭐랄까 사업 전략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 혹은 일부 방향 전환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핵심 기술 분야에서 특허 출원이 줄어드는 것과 이런 전략 변화들을 같이 보면 인텔 내부의 R&D 투자 여력이나 전략적 우선순위에 좀 변화가 생겼구나,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TSMC와 인텔, 이 양강구도 외에도 이 실리콘 포토닉스와 CPU 생태계에 참여하는 다른 주요 플레이어들의 움직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AI 칩 시장 최강자인 엔비디아의 역할이 상당히 커 보이는데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엔비디아는 단순히 칩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전체 성능을 극대화하는데 거의 사활을 걸고 있어요. 이미 자체 개발한 CPU 기반 이더넷 스위치 스펙트럼 X를 선보였는데 이게 사실상 업계 표준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바로 ASIC 칩하고 광 엔진을 TSMC의 코어OS 같은 첨단 패키징 기술로 통합한 대표적인 CPU 상용화 사례죠. 엔비디아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TSMC랑 더 긴밀하게 협력해서 2025년에서 2026년 출시를 목표로 차세대 실리콘 포토닉스 기반 스위치, 그 스펙트럼 X나 퀀텀 X 제품군들을 개발 중인 걸로 알려졌어요. AI 연산에서 이제 네트워킹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아주 강력한 수요처이자 기술 선도 기업이 CPU와 실리콘 포토닉스를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밀어붙이는 건 이 기술들의 시장 확산 속도를 결정짓는 데 아주 중요한 변수입니다. TSMC를 필두로 해서 대만 기업들의 전반적인 약진도 눈에 띄네요. 미디어텍이나 세신 같은 이름도 나오는데 이 회사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네, 대만 기업들의 그 생태계 플레이가 아주 돋보입니다. 먼저 미디어텍은 스마트폰 AP 시장 강자잖아요. 근데 SEMI,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협회에 실리콘 포토닉스 연합 회원사로 활동하면서 관련 기술 확보에 나서고 있어요. 미디어텍이 참여한다는 건 이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이 거대한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앞으로 스마트폰이나 IoT 기기 같은 엣지단 기기의 AI 성능을 높이는 데도 쓰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아, 적용 범위가 더 넓어질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또 다른 예로 세신이라는 회사는 고성능 컴퓨팅용 ASIC 설계 전문 기업인데 대만의 광정연창, 아틸룩스라는 좀 특별한 광자 기술, G쌀 기반을 가진 회사랑 손잡고 초저전력 광상호 연결 플랫폼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건 데이터 센터 같은 데서 성능만큼이나 중요해진 에너지 효율 경쟁에서 좀 우위를 점하려는 움직임이죠.
CPU 기술의 또 다른 핵심 경쟁력이 바로 전력 소모 절감이니까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플레이어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역시 최근 몇 년간 실리콘 포토닉스 관련 특허 출원을 꾸준히 늘리면서 TSMC, 인텔과의 기술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큰 그림은요. 이 CPU와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의 부상이 기존 반도체 및 광통신 부품 시장의 판 자체를 지금 뒤흔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광 트랜시버 모듈을 만드는 회사가 중요했어요. 하지만 CPU 시대에는 고성능 로직 칩, ASIC, GPU를 설계하는 패브리스 기업들, 예를 들면 엔비디아나 AMD 같은 곳들하고 이 칩들을 광 엔진과 함께 아주 정밀하게 패키징할 수 있는 초격자 기술을 가진 파운드리나 후공정, OSAT 기업, 그러니까 TSMC나 ASE 같은 기업들의 힘이 훨씬 막강해집니다. 아, 설계와 패키징 능력이 핵심이 되는 거군요. 네, 맞아요. 즉, 최첨단 칩 설계 능력, 그리고 그걸 구현하는 첨단 패키징 능력,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기업이나 아니면 이들 간의 아주 긴밀한 협력 관계가 시장의 헤게모니를 주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겁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단순히 기술적인 진보를 넘어서 AI 시대 데이터 병목 지점을 누가 장악하느냐, 이 싸움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대만의 TSMC, ASE, 그리고 미디어텍, 세신 같은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AI 시대의 도래가 단순히 더 빠른 프로세서를 요구하는 걸 넘어서 데이터를 운반하는 방식 자체의 근본적인 혁신, 그러니까 전기에서 빛으로의 전환을 촉발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리고 이 실리콘 포토닉스와 CPU라는 새로운 전쟁터에서 TSMC가 아주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오랜 강자 인텔은 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고, 또 엔비디아를 비롯한 생태계 전체가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TSMC에는 CUP라는 혁신적인 엔진 개발, 2026년 CPU 양산이라는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 그리고 막 급증하는 특화 건수를 통해서 이 분야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잡으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추진력이 상당해요. 반면에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을 정말 오랫동안 연구하고 선도해왔던 인텔은 최근 특허 경쟁에서 좀 밀리고 CPU 상용화 시점도 다소 불투명해지면서 과거의 명성에 비해서는 좀 어려운 도전에 직면한 모습입니다. 이건 인텔이 겪고 있는 전반적인 사업구조 재편이나 전략 변화와 무관하지 않아 보이고요. 하지만 이 경쟁은 결코 TSMC와 인텔 딱 두 회사만의 리그는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AI 칩 시장의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가 기술 도입과 표준화를 사실상 이끌고 있고요. 미디어텍, 센싱 같이 특화된 기술력을 가진 대만 기업들, 그리고 삼성전자와 같은 거대 종합 반도체 기업들까지 각자의 강점과 전력을 가지고 이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 그리고 때로는 협력을 통해서 CPU와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이 앞으로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확산될지, 그리고 그 결과가 미래의 데이터 센터, 컴퓨팅 환경, 나아가 AI 기술 자체의 발전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이걸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술 경쟁의 향방이 앞으로 펼쳐질 기술 지형도를 결정짓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네, AI 시대를 뒷받침할 핵심 기술, 실리콘 포토닉스와 CPU를 둘러싼 기업들의 정말 치열한 경쟁과 시장 변화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오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복잡하지만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기술 동향을 파악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